자, 앉아볼까. 펜하고 줄 테니까 그림 그리기는 좋아하니? 꿈이 뭐야? 과학자요. 과학자야? 네. 선생님도 그러면 옆에다가 포켓몬스터 한 마리 그려도 될까? 네.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폼보드라는 거야. 안에는 스티로폼인데 이 겉에 종이가 발라져 있어갖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나올 수 있어.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를 그려서 선생님이 그대로 잘라줄 거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붙는 줄 알았다 안 붙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붙여야지. 굳어버릴 수 있어. 파이팅. 야, 선생님이 봤을 때 머릿속에 상상력이 진짜 많아. 상상력이 진짜 많고 남들보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앞으로도 이런 상상력을 잘 써봐. 네. 알았지? 네. 파이팅. 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고 온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표현 능력이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좋아하는 종류는 공룡이나 포켓몬스터, 생물 쪽을 좀 좋아했고요. 자, 남자애들이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크게 이제 자동차, 로봇, 기계류로 가는 친구들하고 또 이제 포켓몬스터, 공룡, 이제 생물류로 가는 종류하고 좀 이렇게 나뉘는데 이 친구도 조금 더 포켓몬스터, 공룡 같은 생물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라고 보여졌고요. 무엇보다 재미있는 거는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고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표현력이 좀 거침없었고 이 대목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막 신기한 생각들이 나요. 무슨 노래 불렀는데? 제가 지어낸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지원해서 작곡했어? 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림 그릴 때처럼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를 불렀어요. 포켓몬스터 새로운 게 생각이 날 때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몸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야, 몸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서 바닥바닥 길을 가는 도중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몸으로 그 두 마리를 표현해가지고 노는 거래요. 심심해가지고. 그래? 길 가면서 어떻게 표현해 몸으로? 선생님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미술이라는 거 모든 대부분의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느껴지는 어떤 거를 잘 표현하는 것이 언어와 미술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면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런 표현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1시간 동안 보는 모습과 또 다르게 실생활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한테는 항상 또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갖고 계신 고민을 좀 살펴봤어요. 4가지 고민을 주셨는데요. 자, 1번. 며칠 전에 클레이로 좋아하는 캐릭터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만들어서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좌절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는 걸 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아직은 여린 아이인 것 같아 걱정도 되었습니다.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저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나의 이상적인 내 표현 능력과 그 실제 내가 갖고 있는 표현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 갭만큼 좌절과 상실을 겪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거는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누구나 조금 필요하게 겪는 감정이다. 쉽게 말하면 열등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단어 자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 너무 필요한 감정이다. 2번째 얘기 들어볼게요. 그 아이가 새로운 환경이나 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데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얼마 전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거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막상 수영 수업은 흥미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가 외부 자극에 조금 민감한 친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할 때는 상당히 아이가 편안하게 저는 했다고 봤어요. 물론 아이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지만 시작할 때 아이가 세이프하다는 감정을 빨리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가 통하고 공감이 되고 라포 형성이 잘 되고 나면 빠르게 이걸 내려놓고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초등학교 2학년 정도가 보일 수 있는 민감도라고 봤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께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말이어서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고,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엄마인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같이 공부를 봐줄 때 아이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수업을 하면서 만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놀랬죠. 왜? 뭐 때문에 재미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가 대답을 잘 안 해줘요.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100살까지는 살아야죠. 야, 그 정도면 충분히 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게 의미 없이 이런 센 얘기를 던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상대방을 흔들기 위해서 엄마가 이런 이야기에 약하다라는 거 알고 엄마를 흔들기 위해서 던지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를 했던 경위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동생 편을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아이가 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께 드렸던 말씀은, 어머니,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한 말의 의미 자체는 크게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이 말을 한 경위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는 겉으로 하는 얘기와 속에 진짜 그 얘기를 한 이유, 이거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라면 오늘 제가 아이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아이 표현 능력이라든가 누군가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어두운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은,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어머니, 이 말을 할 때 경위를 잘 보시면, 엄마 나 이 순간에는 이만큼 힘들어 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너무 무겁게 받지 않기를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평정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셔서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네 번째, 이게 오늘 상담의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제가 핸드폰을 아직 사주지 않았고 앱게임을 아직 접하지 못했는데, 게임이 아니면 친구들과, 특히 남자친구들과 공통관심사가 없어 대화에 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통제하에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봤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너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아?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자, 이 말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면 조금 더 유도가 마음껏 하는 게 좋지 않니? 라는 유도가 조금 약간 깔려있죠.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애들 19명은 전부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제 대충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은 선생님 시키는 거 할게요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또 이제 이 아이가 한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약간 오묘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 혹시 브롤스타즈 좋아해? 저 브롤스타즈 알거든요. 근데 요즘 유행인데 재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싸우고 요즘에 나온 비슷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여져요. 그냥 뭐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혹시 브롤스타즈 알아? 브롤스타즈인데 요즘 유행인데 저는 브롤스타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왜? 브롤스타즈 다른 게임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유행인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 네, 싸우고 막 이기면은 걔를 잡고 상자에 있고 그런 거. 혹시 그럼 너는 핸드폰 있어? 아니요, 저 핸드폰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있어봐야 전화나 문자나 보내지. 혹시 그럼 친구들은? 친구들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한번 가본대요. 핸드폰 매장 얘기하는 거겠죠. 너는 그럼 사고 싶어? 아니요, 안 사도 좋고 사도 좋고요. 뭐 별 상관없어요. 자, 이 얘기 좀 약간 오묘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지금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 자신이 요즘 아이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유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주변에 친구들은 쓰고 있는데 자기 안 써요. 그럼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 누구는 요즘 애들 같지 않아서 앱게임 같은 것도 모르고 이 브롤스타즈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된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 같대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깊이 있는 심성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타인의 표정을 보고 타인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능력과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나의 본심을 조금 감추는 능력이 발달된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핸드폰을 갖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 안 사도 그만이고 사도 그만이에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엄마 근데 오늘 미술학원 끝나고 어디 가? 끝나고 뭐 해? 끝나고 어디 핸드폰 매장 가? 이거를 계속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있어? 아니요. 핸드폰 근데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핸드폰이 있어봤자 전화랑 문자만 보내지. 뭐 게임 같은 거는 집에서 다른 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전화는 어차피 학교에 콘센트 콜이라는 걸로 전화를 엄마한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거의 필요 없는 거죠. 친구들은 있어? 친구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가 자꾸 이것들을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오늘 한번 가보겠대요. 아 그래? 이거 뭐예요? 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고민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이거 핸드폰 안 사주시면은 애가 말로는 표현 못하고 엄마 괜찮아 근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욕구를 편안하게 바로바로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간지러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셨어요.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표현하게 고집도 좀 부리고 이런 아이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머님께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머니, 이게 기질일까요? 눌린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눌린 게 아니라 기질이라고 보여졌어요. 자, 눌린 아이들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저렇게 맑지 못하고 조금 더 어눌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툭툭툭 나오는 모습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바로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의 인정받기 위한 어떤 그런 조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 혹은 표현을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런 친구들한테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 얘기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최근에 아이와의 생활을 보니까 이런 전쟁이 있대요. 너가 먹고 싶은 거 뭐야? 엄마 해줄게. 그러면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 해줘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본 거라서 이 아이가 그냥 바로 이렇다라고 단언지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 우리가 이거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좀 버리시고 우리가 오히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조절 능력이 많이 발달한 친구들만 발휘할 수 있는 스킬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만약에 머시멜로 테스트 같은 걸 한다면 이 친구는 이 머시멜로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도 남을 만큼의 조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다. 만족 지역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아이다. 저는 이 친구가 또래에 비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조금 더 높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기보다 장점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으면 그건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엄마 혹은 선생님, 어른에게서 또래 주변의 친구들로 바뀌는 순간 아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휙 바뀌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래 남자애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면 요걸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래 초등학생 남자애들에게 조금 세고 조금 약간 인기 있으려면 조금 강해 보여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못돼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 끼기 위해서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어머님의 4가지 질문을 보면서 아이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 성정, 그리고 그 아이 성향에 맞춰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자, 오늘 아이 해석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